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코로나 3년째 됐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는 코로나 방역이 다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아직도 국경을 봉쇄한 채로 개방을 하고 있지 않냐. 굉장히 지금 이상한 미스터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북한은 국경 개방을 못하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늘, 바다, 땅 이 3면의 모든 통로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그런 형태가 됐고 북한 같은 폐쇄 국가에서 더 폐쇄가 된 완전한 감옥처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로나를 빙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니까 국경 열기도 엄청나게 두렵게 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가 이젠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냐? 첫 번째 이유,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북한 내부에 있는 중국 간첩, 남한 간첩, 일본 간첩, 이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뭐 아프다, 사망했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서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지를 쭉 알아봤는데 중국 국가안전부가 가장 먼저 김정은의 문제를 대만에서 발표를 했고 또 일본에서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보냈는데 이게 나가는 루트를 쭉 보게 되면 누가 중국의 간첩이고 누가 대만의 간첩이고 누가 일본의 간첩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북한이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또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경 지역에서 외부와 연락하던 많은 내부의 동조 세력을 색출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려고 보니까 이게 잡아진 게 아닌 거죠. 겉만 잡아냈고 실제 내용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뚜껑을 열게 되면 본물이 터지듯이 외부의 정보기관들이 북한 내부에 또 쓸어 들어와 가지고 북한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경제난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거덜거덜한 상태에서 외부의 개입이 조금만 허용돼도 체제가 흔들릴 만큼 위험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약 한 2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데 유엔 제재 때문에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흡수해 갔는데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3년 내내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에서만 한 달에 1억 위안 이상의 현찰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현찰은 어디에 쓰이냐? 바로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내부 장식 자료를 쓰는데 다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 이 개발 비용으로 해외 노동자 인건비가 전부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열리게 되면 중국이 유엔 제재 원칙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년을 못 갔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북한 근로 인력은 북한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 교체가 되는 이 과정이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반년 이상의 외화 수입 비용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위안씩 매달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 최소한 몇 천만 달러어치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게 끊기게 되면 북한은 뭐 가상화폐를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하든지 마약을 팔든지 이런 거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광객을 들여올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뭐 중국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자금줄인데 국경을 개방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해외 노동자가 북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지 못한 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북한 내부에서 인민군대, 청년들, 지금 무질서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북한 뉴스는 물론이고 평양 24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0만 명을 북한이 강제로 지금 징집을 했는데 인민군대 10년 마치고 집에 갔다가
제대했는데 다시 또 징집을 한 사람, 그리고 군대 못 나갈 정도로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80만 명의 청년들을 인민군대로 다시 징집을 했는데 그건 왜 그랬냐? 뭐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러시아 쪽에 대규모의 해외 건설 노동 인력을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을 군대 집단에 묶어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 이들이 사회 무질서, 내부 반란, 폭동 이런 주동 세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라고 하는 강압적인 조직에 묶어놓고 통제를 가해서 체제의 불안 요소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북한은 지금 현재까지도 포고령을 통해서 국경 지역을 완벽하게 봉쇄를 하고 있고 일부 지금 훈춘 지역과 단동 지역에서 기차나 이런 트럭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만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그런 것 외에는 일체 모든 생명체는 국경으로 범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고령이 아직 해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 정권이 국가안전보위성 그리고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경찰 이런 공안기관 회의를 자주 열면서 이들이 목숨 바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역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민들을 통제해야 되는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이 뇌물로 얼룩지고 또 그들 스스로가 체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하고 반체제에 놀아나거나 동조하거나 뇌물로 그냥 부패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북한의 중앙정부만 그냥 간신히 남아있고 나머지 지방 정부는 거의 형식상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지역, 황해도나 강원도, 뭐 평안도 일부 지역에는 사실상 내부 밀란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이 코로나 3년,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방역을 마치고 여행을 다니고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최초로 봉쇄했지만 아직까지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 열지 못하고 있는 숨은 속내, 이 내부의 비밀을 우리가 파헤쳐 보니까 이러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자,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의 정확한 정보,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북한의 가장 근접한 또 사실적인 문제들을 보도를 하겠습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